이게 역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기에 제가 1차 솔직히 빡쳤어요. 근데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좀 의심스러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고문 상임 고문 해촉을 요청했다가 지금 어제 오늘 제일 큰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뭐 이제 기회는 찬스다. 울고 싶을 때 뺨 맞았어. 지금 뭐 저 대통령 사위 한마디 때문에. 자, 타이밍을 잡은 것 같은데 실제로 재단 우리 변호사분이시죠? 이분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 오늘 취재 편의점 장윤선 씨의 취재 편의점. 저는 취재의 편의가 아니라 이 소비자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 뉴스의 편의점이 돼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근데 이 기자 관점이야 취재 편의점. 그래서 제가 이 제목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뭐 늦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장윤선 씨가 한 인터뷰입니다. 일단 해촉을 요청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비평가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시나요? 조수진 변호사죠? 그 메시지가 저는 두 개로 조수진 변호사가 지금 노무현 재단의 뭐 이사입니다. 이사인가요? 네. 읽었었는데요. 네. 지금 하나는 좀 본인이 지금의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민주당 상황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뭐 국정 운영 부분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가끔 왜 뭐 매불쇼 한번 나오시고 뭐 가끔 뉴스공장 한번 네네네. 나와서 한 번씩 중요할 때마다 방향에 대해서 비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강한 어조로 더 분량을 늘려서 좀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이사니까 이분 말씀이 아마 가장 그렇죠. 유시민 작가 의사와 부합할 것 같은데 더 자주 더 세게 그 특히 민주당 상황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국정 운영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정에 대해서 이제 주로 딴지를 걸겠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민주당 당원도 아닌 걸로 아니잖아요. 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 들어오시던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출마를 하시던지 뭐. 우리들의 입맛에는 안 맞는 것 같은 국정 운영과 당 운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취지가. 변호사님의 말씀 해석하기로는 제 지금 우리 딴에 조수진 변호사님도 약간 분기탱천한 톤이야 보면 곽상원 의원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억울한 면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유시민 작가의 향후 이 거친 활동에 대해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바람직한가? 이분 68 넘었잖아 유시민 작가 본인이 말했던 그 마의 68 넘으셨는데 근데 빈도를 높인다고 하고 강도는 더 세게 한다고 하는데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가서 대중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내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입장문에서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앞으로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에 피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 자리를 내려놓고자 한다였어요. 앞으로 할이 아니고 지금까지 혹은 최근에 했던 나의 비평으로 그걸로 바뀌었다면 받아들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과거지사는 자신이 매우 훌륭하게 했다라고 지금 자평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갈라치고 성 안으로 들어온 누이 이재명을 그렇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유시민 작가 이분은 마이동풍 아니잖아. 좀 똑똑하니까 알아들었을 텐데 여태까지 잘했는데 앞으로 내가 더 세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온라인 혐오 대응 TF 위원을 했었는데요. 온라인 혐오 대응 TF 네. 위원하셨어요. 작년 12월에 임명됐고 올해 5월 지난달이죠. 에 TF 활동이 종료돼서 TF가 끝났습니다. 왜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잖아. 저는 모릅니다. 저는 종료됐다. TF는 이제 종료됐다라고 받았는데 뭐 앞으로 제도 개선 TF로 옮겨가서 뭐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에 힘을 쓴다고 합니다. 제도 개선? 저는 노무현 재단이 제도 개선을 하는 전문으로 하는
재단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곽상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뭐 모욕적인 이런 뭐 글들 이런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 법상 유족이 직접 고소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재단이 대신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재단에서 가장 큰 병목으로 분석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도 개선. 모든 게 다 법적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법적 대응 중요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문화적 대응입니다. 그렇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케이스는 더 그럽니다. 만약이요 법적 대응 한다고 해서 MC 무현이 사라집니까? MC 무현 그 익명을 올리는데요. 어떻게 잡을 겁니까? 못 잡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음지 인터넷에서 다루는 그런 문화들, 컨텐츠들 그거 법적 대응 할 거예요? 못 합니다. 못 잡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법적 대응에만 뭐 매달려 있는지 사실 내부 TF에 쓰면서 조금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뭐 그래도 법적 대응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요청드렸던 게 뭐냐면 문화적 대응을 같이 해야 된다 했어요. 문화적 대응을. 근데 문화적 대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미국에 제가 정치학 박사잖아요. 수업도 하셨잖아요. UC 버클리에서 예. 했고 사실 네.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라고 있습니다. UJ에서는 제가 연구소에서 박사후 과정을 하면서 네. 실제로 애틀랜타 조지아 네. 다운타운에 네. 있는 마틴 루터 킹 센터 거기에서 제가 자문을 했어요. 네. 마틴 루터 킹 센터를 가서 그들 하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뭐냐면 흑인에 대한 공격과 마틴 루터 킹에 대한 멸시가 아직도 있어요. 미국 사회에는. 근데 그걸 일일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 킹의 긍정적인 메시지와 이미지와. 놀라운 어. 행적 그리고 뭐 새로 발굴하는 네. 미담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내보내. 예. 오히려 맞불 적극적 네. 공세적으로 나가요. 예. 정확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곽상원 의원님이 비판한 게 뭐예요? 유시민 재단 아니냐? 유시민 재단의 핵심은 뭡니까? 왜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의 영상 70% 이상이 다 유시민이냐? 왜 노무현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주제로 하지 않느냐에 대한 비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비판은 전 정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내부에 있으면서 느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오면 그러면 노무현 재단으로서 또 계속 강조하죠.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노무현 재단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유시민 작가가 나 삐졌어. 나 이제 노무현 재단 유튜브 안 할 거야. 나 알릴레오 북스도 안 해. 니네 어떻게 재단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저는 이런 톤이라고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희도 이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유시민 작가 글 올리기 전에 납득하지 못할 만한 일을 여러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얘기했는데 이거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 떠난 거. 근데 저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분노하냐면요. 그 온라인 혐오 대응 TF에 있으면서 얘기했던 게 문화 대응이죠. 컨텐츠 이렇게 해야 됩니다. MC 무현이라는 컨텐츠는 어쩌면 이거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MC 무현 컨텐츠는 다 노무현의 연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설이 가진 맥락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다시 보여줘야 돼. 진짜 노무현 정신을 노무현 재단이 알리면 오히려 노무현 연설을 MC 무현 때문에 달달달 외우고 있는 10대들이 노무현 정신에 빠져들어갈 것이다. 이게 역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 그건 저희가 추후에 컨텐츠 TF를 구성해 볼 건데 그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거를 90% 하고 있었어야 돼. 일단 여기에 제가 1차 솔직히 빡쳤어요. 근데 TF 위원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두 번째.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 해봅시다. 첫 번째 콘텐츠 공모전. 이거는 차성수 이사장님이 되게 열정적이세요. 해주셨어요. 예산 투입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노무현 앰버서더 하자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요. 특히 10대 20대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 유명인들 중에서 그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윤석열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 집회에 나갔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주의에 목소리 내고 있는 소수의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에게 노무현 재단이 가서 부탁해서라도 노무현 앰버서더를 부탁드려서 이 노무현의 이 10대들의 이런 문화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기획해보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분을 좀 드려보자 라고 말씀드려서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한 달 뒤에 답변이 왔거든요. 뭐라고요? 뭐라고 오는지 아세요? 안 됩니다. 왜요? 왜요? 아
노무현 앰버서더로 임명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중에 논란을 일으키면 그게 재단의 리스크로 오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말을 듣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 됐다 그러면 노무현 재단 뭐 알아서 하라 그래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을 정도로 왜 화나냐면요. 지금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현재 위치 자체가 리스크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문제예요. 특히 노무현 추도식에 가서 10대들이 일베 인증 손가락 하면서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리스크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노무현 재단 입장에서는 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가서 부탁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 정청래당 지도부의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아 얘네가 얼마나 더 나쁜지를 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보여줘 보자 이런 취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앰버서더도 아 노무현 재단은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유시민 씨한테 여태까지 안 하려고 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 과거 그 양반이 뭐 DJ 때부터 시작해서 뭐 빈정거리고 계속 뭐 퇴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던 거는 차치하고 사실 저는 12월 3일 날 그나마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에 뭔가 이렇게 뭐 잘난 척하고 발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회 안 간 사람들은 저는 민주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국회 갔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대통령은 더 찾아내서 포상하자고 계속 그러잖아.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87년 겪었기 때문에 가면 총 맞는다는 거 알고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87년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4.19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경무대 진입하다가 다 총 맞은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벌써 참여하는 데서도 온도가 다르잖아요. 저는 그렇죠? 진짜 총 맞을 각오하고 갔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 가니까 갔어요. 근데 유시민 씨, 그리고 물론 나보다 훨씬 훌륭하지, 김어준은. 김어준은 뭐 나중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선두에 있던 사람들 다 이제 총칼에 쓰러지면 자기가 뒤에서 이제 또 후위에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지. 뭐 그렇게 큰 뜻이 그분은 있겠지. 나랑 동갑이지만. 하지만 저는 솔직히 존경하지 못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엠베서더 임명 못하지.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저는 아까 조수진 변호사 발언하시는 거 보면서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찰적 입장, 태도의 문제야. 정청래도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좀 더 서울시도 안 뺏길 수 있었는데 평택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공천관리도 전북 전남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승리고 그리고 잃은 것은 저의 패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누가 사실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성찰적 기반 속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수진 씨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 유가족이 뭐 70% 정도가 왜 다 유시민 콘텐츠냐고 그러는데 유시민 그 양반 비싼 사람이야. 염가로 봉사한 건데 왜 그따위 얘기해. 나도 출연했는데 그럼 나도 그럼 유시민 콘텐츠네? 이런 식으로 따지시더라고요. 그 방송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태도가. 그러니까 유시민 콘텐츠 우리가 만든 건 손님 끌려고 후원 회원들 네. 모으려고 이렇게 한 거고 네. 30%의 우리 엑기스를 담았어요. 노무현 정신을. 근데 좀 더 확대할게요. 이런 자세를 안 하고 어이씨 나 빈정상에서 안 할래. 그거는 여태까지 그런 자세로 했다는 거지.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걸로 오인될 소지가 대단히 높다. 이 정도 마무리하면서 유시민 작가 얘기 더 꼭 할 부분 있어요? 저는 그냥 딱 한마디만 오케이. 말씀드리면은 어제 이 글을 보면서 도대체 앞으로 비평 방향이 어디로 갈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해서 이게 썼는지 아니면 해촉해달라고 했는지 이게 만약에 그 비평의 방향이나 그 유시민 씨가 생각하는 이제 그 방향성이 노무현 정신에 입각한 노무현 정신을 따르는 뭐 비평을 하고 한다면 과연 노무현 재단이 뭐 어려움을 겪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는 나갈 건데 요거는 분명히 노무현 재단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 노무현 재단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유시민의 그 발언들이 노무현 정신에 입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돌을 던질 거라고 저는 톡 까놓고 반민주당 반 이재명 발언하겠다는 그쵸. 선전포고입니다. 자, 마이선님께서 10만 원 거액을 투척해 주셨습니다. 유시민 풀가동해서 진보 진영을 정리하겠다 나선다고 하는데 진정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요?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꼭 김민석 대표 만들어 보아요. 이런 말씀과 함께 슈퍼챗 주셨고요. 박순미님 그리고 멧돼지 돈가스님도 문을 열심히 지지했더니 윤석열 정권 내내 주고
조는 지민 비조로 응원했더니 스스로 지국 비국 만들고 털은 뭐 쭉쭉쭉쭉 고발뉴스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 5초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이거 모르실까봐. 네. 고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유족들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대응을 못했던 것은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곽상원 의원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유족이기 때문에 그거 고소하는 법적 대응하는 것에 내 이름 쓰라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그 재단에서 나오는 주장들은 반박에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상훈 기자님 말씀처럼 좀 겸손한 자세로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더 잘 해나가지 못할 거면 잘이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그 구성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아쉽습니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가 오늘 중요한 사실상 이제 출마 선언에 준하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뉴시스. 김 총리 6월 말 7월 초쯤 물러날 수 있을 듯 당으로 옮겨 대통령 국정 뒷받침.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선거 결과 평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 뭐 대통령과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가장 많이 대통령이랑 대화하는 사람이 강훈식 비서실장. 네.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같이 한 공간에 머문다. 흔치는 않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김민석 총리입니다. 월요일 날 정기 미팅이 있고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친명 중에 친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세커가 또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요거 뭐 엄청나게 커뮤니티에 많이 돌더라고. 내가 세커의 수제자 가장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잘하는 1호죠. 근데 제가 왜 더 고발뉴스 예. 쇼티가 대박 터졌네요. 이러면서 정민철 우리 세커가 조언해준 대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2030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아드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막 그 저희가 이제 인스타랑 틱톡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편당 한 100만 근데 그쵸. 원으로 이렇게 많이들 네. 봐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제가 그 아까 노무현 재단 얘기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잖아요. 노무현 재단에는 거의 컨설팅에 기획안에 떠먹여졌어요. 이따만큼 기획안들을 엄청 보내드렸거든요. 근데도 지금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상호 대표님께 제가 너무 감동받은 건 말씀만 드렸지 제가 막 이렇게 엄청 많이 써서 막 드리진 않았잖아요. 아니 근데 말씀만 들어도 충분하던데 난. 그러니까요. 근데 딱 이상호 기자님 이게 포인트구나 해서 또 아드라도 하신 거잖아요. 네. 대표님이 이렇게 해서 알아서 너무 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딱 보는데 일단 감동을 받는데 조회수도 잘 나와. 또 그걸 꾸준히 해주시잖아요 지금. 효능감. 와, 이 효능감. 제가 이재명 정부에 느꼈던 그 효능감을 이 고발뉴스 오니까 이걸 보면서 역시 이 아는 사람들은 빠르게 치고 나가는구나. 그래서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발뉴스는 더 잘 될 길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약간 생각이 듭니다. 민주 알고리즘의 원투펀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세커 우리 정민철 최고위원 입후보 예정자 님을 우리 집사람 그리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알았어요. 20대 남자 아이들인데 정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 PD님한테 저분을 좀 우리가 꼭 좀 출연을 좀 시켜서 우리가 좀 가르침을 받자. 이렇게 해서 모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출연 제안에 선뜻 응해 주셔서 지금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좀 우리가 불치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고 꼰대처럼.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제가 신상 발언을 할 게 있는데 댓글이 보통 수천 개가 달리는데 네. 그중에 꼭 한 100분은 네. 딸도 불러주세요. 그러시죠. 사랑하는 아들 이러니까. 근데 저는 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있어서 이게 익숙하시죠. 연기가 아니에요. 아들한테 진짜 하는 네. 식으로 하는 건데 제가 딸이 없는데 사랑하는 딸아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여러분. 하여튼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민철 세커 지금 보내드려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인사 나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실제로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김인석 총리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유능한 민주당이 필요하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일 좀 하자, 입법하자, 빨리빨리 가서 어떻게든 대한민국 더 낫게 만들자. 동일합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누가 더 민주당을 일하게 만들 것이며 더 나아가서 지금 이번 리얼미터나 이런 여론조사들 보면 20대, 30대에서 거의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20%대고요. 국민의힘이 50%대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꺾여버렸습니다. 이 민주당이 단순히 정당 지지뿐만 아니라 세대별 지지율을 봐도 최악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이 내란 정당이 온전히 내란을 절연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건 지금 민주당이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때 제가 최고위원 후보로 뛸 수 있게 된다면 이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 전략가로 꼭 정민철을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민철 세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